네, 2018년 기해년 8월 16일 이번 시간에는 요즘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사람이 된 아베의 사상적 배경과 인생사 그리고 사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베의 사상적 배경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는 요시다 쇼인이라는 사람을 가장 존경한다라고 했는데요. 요시다 쇼인은 29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천재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의 설계자이자 선각자로도 알려져 있고 일본 우익 사상의 뿌리가 되는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야마구치현에서 활동을 했는데 이 때문인지 메이지 유신의 주역 약 한 20% 이상이 야마구치현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베의 부친과 아베 역시 야마구치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스쿠니 신사의 근원이 된 사람인데 여기서 잠깐 야스쿠니 신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야스쿠니 신사는 처음에는 도쿄 쇼콘사였습니다. 원래 이름이 도쿄 쇼콘사였습니다. 1869년 메이지 유신에 공을 세운 3,588명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1879년에 지금과 같은 야스쿠니 신사로 개칭이 되었습니다. 태평양 전쟁 등 침략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을 합사하여 현재는 약 250만 명의 제사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신의 나라라 죽은 자들도 신이 된다라는 사상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이러한 신사가 있는 모양입니다. 아베의 좌우명은 적연 부동입니다. 적자는 홀로 적자고 연자는 그러할 연자. 이 부동이란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적연 부동이라는 말은 고요하여 움직임이 없는 것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의역을 하면은 마음을 확고하게 하여 움직이지 않는다. 즉 한번 마음을 먹으면 또 어떻게 보면은 변치 않는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역의 개사상전에 나오는 부분인데 세부 내용은 화면의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베는 1954년생으로 우리 나이로는 66세가 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메이지 유신의 주역들이 많이 배출된 야마구치현을 지역구로 하고 있습니다. 골수우익이란 뜻입니다. 부친은 자민단의 간사장으로 유력한 총리로 거론이 되었으나 암으로 세상을 떠난 아베 신타로 전 외무장관입니다. 아베가 태어날 당시는 신문 기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베의 조상들은 우리나라에게 치명적인 해를 끼친 자들입니다. 우선 고조부가 오시마 요시마사란 인물인데 고종환경 때 경복궁을 장악하고 동학혁명군을 무력으로 진압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부는 아베 히로시 전 중의원 의원이었고 외조부는 태평양 전쟁의 1급 전범인 기시 요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이 기시 요부스케의 형이 바로 사또 에이사쿠인데 이 사람이 바로 1965년 협정에서 박정희에게 독립 축하금으로 3억 달러를 빌려주고 2억 달러는 차근으로 빌려준 사람입니다. 3억은 독립 축하금으로 주고 2억 달러는 차관으로 빌려준 그런 인물입니다. 아베는 세이케이 대학교 법학부 정치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미국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 2년 중퇴는 아니라고도 합니다. 아무튼 선대에 쟁쟁했던 내력에 비하면 공부와는 별로 연관이 없었던 그런 인물로 보입니다. 세이케이 대학교는 도쿄의 중간급 사립대학으로 귀공자들이 주로 가는 대학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세이케이 대학교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은 입시를 치르지 않고도 대학까지 졸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아베의 외조부와 작은 외조부, 그 다음에 조부와 부친은 도쿄대학교 법대 출신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베는 미국 유학을 다녀온 1979년 25살에 처음으로 고베 제강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은 3년을 견디지 못하고 1982년 28살에 당시 외무 대신이었던 부친의 비서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이하 앞으로의 나이는 이제 모두 만 나이라는 점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1987년 정묘년 33살에 헛구다 총리의 주선으로 모리나가 제과의 회장 딸인 아키와 결혼을 합니다만은 특이한 점은 설아의 자식이 없습니다. 부인 아키가 자식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별로 주요 사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91년 신민년 37살에 부친이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그리고 93년도인 개유년에 39살의 나이로 부친의 지역구를 물려받아서 중의원 당선이 되어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됩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는 강경파로 북한의 무력 제재와 경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이때부터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이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 을유년 51살이 되는 데에 총리가 되는 길이라는 감방장관이 됩니다. 일본은 보통 감방장관을 거친 후에 총리가 된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2006년 병술년 52세에 자민당 간사장으로 총선에서 승리한 후에 다수의 총수가 총리가 되는 관행에 따라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아베는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립묘지 현충원을 참배한 최초의 일본 총리로 여담입니다만 부친이 아베 신따로는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도 했답니다. 친한파로 국립 현충원을 최초로 참배한 일본 총리이면서 부친이 한국 사람이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건 여담입니다. 2007년 정해년 53세에 총리에서 물러납니다. 한마디로 총리로 등극된 후 1년 정도 후에 물러납니다. 원인은 측근들의 스캔들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가 후쿠시마 원전이 터진 다음 해인 2012년 임진년 58세에 다시 총리가 되어서 96, 97, 98대 3대 총리를 지금 현재 연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왼쪽 편은 나이별로 사건의 도표를 나타내고 있고 오른쪽은 사주입니다만은 시는 모르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그냥 갑신시로 잡았습니다. 갑신시로 잡은 이유는 기묘 대문 때문인데요. 천간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천간에 이게 간목이 가장 쓸모가 있는데 말이죠. 이 간목이 대운에서 기토가 가게 되면은 만약에 갑신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게 개수밖에 남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갑신시로 잡았습니다. 물론 을유시도 가능은 합니다만은 그래도 이렇게 사주가 탄탄한 구조를 제대로 이루고 있다. 천간의 모양이 편제가 아닌 이렇게 편제로만 이루어져서 탄탄하다 그러면은 상관생제 이 시가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임의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갑신시가 확정적이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천간에서 갑기합을 하게 되면 상관 개수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 자리를 보존하다가 올해 기해년에 일신이 흔들릴 정도의 큰 사건을 일으키게 된 것을 보면은 역시 갑기합의 작용이 다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갑신시로 봤습니다. 이렇게 갑기합, 대운에서도 갑기합, 세운에서도 갑기합하게 되면 상관만 남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길신은 사라지고 흉신만 남아있기 때문에 구설, 말성에 휩싸이게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갑신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풀이를 한번 해볼까요? 6월 경금입니다. 그래서 양인격입니다. 양인격에서는 살이 가장 쓸모가 있고 그렇죠? 양인격이 성격이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살입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정관이고 그 다음이 식신이 됩니다.
근데 이 사주를 보면은 연지가 정관이죠. 그래서 이 사주의 모양을 지지해서 살려난 것은 바로 연진 오화, 곧 정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지에 가장 귀한 지금 현재 정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조상덕이 있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의 상관계수가 투출해 있습니다만은 연간과 시간에 이렇게 재를 보게 되면은 상관생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 된 사주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이야기를 하자면은 양인격이 성격된 사주이다. 그 이유는 지지는 정관이 있어서 정관은 상관생재가 되어서 그래서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사주 구조가 아주 탄탄하게 잘 짜여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일지는 편인입니다. 양인에 월지가 양인인데 일지가 편인이니까 그죠? 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덕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시지 역시 비견입니다. 그래서 역시 자식득도 없는 사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눈여겨볼 대목은 일지의 편인 진토입니다. 지금 현재 이 사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처덕이 없는 사주가 되는데요. 천간의 상황을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진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월간의 계수, 상관과 그리고 이 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토가 병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마디로 덕은 없지만은 천간에 뜬 기물들, 그래서 상관생재가 되고 하는 것에 있어서의 기물들에 대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분명한 것은 병이 확실하지만 어쨌든 제2의 즉 자신의 욕구나 야심을 충족시켜주는 데는 근본이 되어준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또한 일간의 뿌리가 급제양인과 그리고 시지에 이렇게 클록 비견에 있으므로 사람 사이에 사람과 사람 관계를 잘 연결시켜주는 중개자의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뜻도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월지가 이렇게 급제, 양인급제와 상관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이 월주는 바로 부모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지는 부모궁이기 때문에 부모를 욕먹이는 일을 할 수가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을 합니다. 어쨌거나 이 사주는 월지인 양인을 지하는 정관이 연지에 있고 또 천간 역시 길신인 제가 연간에 있으므로 조상덕으로 묵고 사는 팔자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급제가 문제라는 것은 제일 급탈함으로 부자와 인연이 없게 되고 상관은 관을 상하기 때문에 귀와 인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합하면은 부귀하고 인연이 없다. 그런데 월주 자체가 이렇게 상관과 급제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부모 욕먹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무조건이라는 말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런 말은 분명히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지오화를 총하면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천간에서 간목들이 극이나 합을 당하면 이 사주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한마디로 지지에서는 연지인 오화, 정관이 쓸모가 있고 천간에서는 이 재가 쓸모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물 때문에 이 사주가 쓸모있게 되었고 그래서 이 사주를 두고 조상덕이 있는 사주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주의 키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나가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것을 유심히 보면서 대운을 봐야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대시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갑술대운부터입니다. 갑술대운은 지지가 바로 편인이 됩니다. 월치가 양인인데 편인이 맞죠. 그러니까 부모덕이 없고 공부가 잘 안 된다는 뜻도 됩니다. 이 시기는. 그리고 천간은 좋습니다. 외부로는 멀쩡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자기 뜻대로 공부도 안 되고 또
주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이 많았다.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우리가 따지면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들어가는 그 시기인데 이 시기에 운이 좋지 못했다. 이런 뜻도 됩니다. 물론 이 시기가 좋지 못하면 대학을 갈 때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까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갑술 대운은 학문으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는 시기였다라고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을의 대운은 지지는 식신이죠. 양인인데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천간은 제가 같이 겹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도 가장 마음 편하게 식신 그리고 자기 욕구를 다 풀어가던 시점,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가장 마음대로 했던 시점이 바로 을의 대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자대운입니다. 병자대운은 지지는 상관이고 천간은 살입니다. 양인에 있어서 살은 좋습니다만은 양인에 있어서 이렇게 상관 자수가 들어오는 것은 이 사주를 완전히 망쳐버립니다. 자수가 들어오게 되면요 신자진 수구까지 짜서 양인의 상관이라면은 이거 자체만 해도 팹니다. 그죠? 거기다가 좌우충을 하는데 신자진 수국을 해서 좌우충을 더 심하게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외부로는 가장 화려하게 보이지만 오히려 내부적으로 가장 어려웠던 시기, 말썽이 많았던 시기가 바로 이 병자대운이 아니었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축대운입니다. 정축대운은 이제 천간에서 정관을 만납니다. 상관생재 재생관 됩니다. 그래서 오화에서 정화는 바로 녹을 얻게 되죠. 그래서 이 정축대운이 바로 조상덕으로서 내 입지를 세우는 때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은 축토는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선 넘어갈 것은 월지가 양인일 때는 이렇게 관운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 좋은 것이 바로 이렇게 식상운으로 흐르는 것이 되는데요. 양인으로 흐르게 되면은 양인일 때는 월지가 양인일 때는 재운이 가장 불리합니다. 그죠? 가장 불리한 시기가 되는데 이 시기에서 있어서 차이점은 바로 이 인목이 왔을 때는 인호합을 해서 오히려 좋게 되고 묘유충이 이제 가장 문제가 됩니다. 대운 중에서 기묘대운이 가장 좋지 않게 된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축대운은 일단의 천간에서 정화가 뜨기 때문에 와의 근록을 둔 정화가 그 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물론 처음으로 이렇게 국회의원이 되는 그런 때도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무인대운은 지지에서 인목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연지 오화와 인호 반합을 하게 되고 천간의 희신인 간목들이 근록을 만나게 됩니다. 두 가지 작용을 다 같이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비록 대운방이 인으로 흘러서 폐가 나야 되지만 오히려 폐중 유승도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쨌거나 이렇게 기묘대운이 되겠습니다. 기묘대운이 오게 되면 묘유충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큰 문제가 되고요. 천간에 갑기합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괜찮은 것은 간목이 하나 더 남아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이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게 올해처럼 기해대운을 다시 만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천간에 쓸 이 기토가 날아가 버려 합니다. 간목이 날아가 버립니다. 갑기합에서. 그러면은 천간에 간목들이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보면 기토가 날아서 간목을 날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자면은 기토는 인이죠. 인은 곧 문서니까 문서를 잘못 건드려서 재물 손상을 보게 된다. 그 대운 속인데 거기에 세운까지도 갑기합하기 때문에 세운에서도 역시 문서로 인한 큰 손실. 그래서 이 사주 자체가 천간이 지금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나마 이제 이때 다행한 것은 지지가 이제 해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우리 여기서 간단하게 이 해수를 하나 붙여보면은요. 월지가 양인일 때 식신이 오는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길하게 되는데 해묘미 한모가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유심히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 하면은
식신이면서 해묘 반합을 하여 이를 해소할 수 있으니까 밖으로는 이제 큰 손실이 납니다. 갑갑에서. 하지만은 내부적으로는 다른 먹을거리가 생겨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묘대운 중에 2020년 경자년을 만나게 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점을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 65세, 지금 위에 보이는 5년 10개월은 만 5세 10개월부터 운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기묘대운은요, 만 65세하고도 10개월이 넘어야지 경진대운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베는 올해 6월이 되어야 만 65세가 됩니다. 왜? 우리 나이로는 66세지만은 만으로 따지면 65세고 만 65세가 끝나는 시점이 바로 6월이 끝나야 65세가 끝이 납니다. 거기다가 10개월이 더 가야 되죠. 그러면은 언제냐? 그러면은 2020년 미월까지가 바로 기묘대운에 속합니다.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묘대운 중에 2020년은 경자년을 맞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이제부터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기서 천간에서 기토는 날아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세운지지 자수가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따져볼게요. 올해처럼 기해년 해수는 양인급제가 식신을 만났지만 내년은 자수 급제가 상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 자수가 오게 되면은요, 대운 세운이 잠의 형에 엮이면서 신자진 수국을 짜서 오화를 가냥 때려버립니다. 그리고 천간에 뜬 경금은 상관을 살리고 오히려 간목을 치게 됩니다. 이걸 유심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경금, 말성이 생겼다. 자수, 천간의 경금은 나이벌이니까 말성이 생겨서 내 자리를 잃었다. 무엇으로 인하여? 경금, 라이벌로 인하여 자리 보전을 하기 힘든 그런 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데는 아마도 내년을 버티지 못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경진대운도 역시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벗어나고 나면은 대운이 이렇게 후에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자리를 잃고 물러납니다만은 세월이 한참 뒤에 후에는 이 아베를 평가할 때 아주 그때는 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자될 수 있다, 이렇게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 지금 핫한 인물로 떠오른 아베의 사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